친절한 안방 주치 공개 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이런 말 달고 서시는 분들 오늘 지금 1시간 동안은요. 이 말 딱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드리는 특급 정보 집중해 주셔야죠. 자, 오늘도요. 기운 넘치고 건강한 세 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걱정까지 살뜰하게 챙겨줄 천하장사 요리명인 그리고 오늘 새로운 트로트 요정까지 함께합니다. 트로트계의 아이유를 넘어서는 우리 특급 트로트 요정 요요미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처음 나에게 어렵네. 오, 야.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의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입니다. 우리 막내 귀여워라. 사랑 귀에 걸렸습니다. 아니, 내가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누가 이랬네. 어디 가서 유명한 걸 알았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아 맞아요. 휴게소에 가서 음악에는 전부 다 요요미야. 맞죠? 아 맞아요. 네. 우리 요요미 씨 덕분에 오늘 스튜디오에 좀 활기가 넘치는데요.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분과 함께 알아볼 건강 주제도요. 이렇게 좀 귀여운 거면 좋은데 좀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77명. 한 해로 따지면요. 약 3만 명이 이 병을 진단받는다고 하는데 바로 위암입니다. 자, 위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오늘은 먼저 차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수십 년째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이 중에서 과연 위암이 몇 등일지, 위암의 5년 생존율은 이 차트에 있는 숫자들 중에 어떤 걸까요? 5년 생존율이 12%다 이러면 진짜 악질암인 거죠. 네, 네, 네. 이건 진짜 좀 위험한 것 같고 5대 암 중에 가장 높은 게 폐암, 폐암. 또 뭐 있지? 어떤 암들 들어보셨어요? 뭐 대장암 같은 거 저는 안 좋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췌장암이 아마 제일 췌장암이 네. 최고 많더라. 췌장암이 제일 빨리 돌아가시는 그러면 걸로. 일단 12%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암인지? 오, 야, 맞추네. 맞네요. 네. 이제 우리 공개 클리닉 아, 시청자들이 야 이제 의료 박수 다 전문가가 되겠다. 이 정도 이제 하면은 네. 의학적 지식 정보는 이미 머리에 뭐꽉 그래, 맞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 다음 박사 것도 하자, 한번 마. 볼까요? 30%가 제가 볼 때는 폐암? 폐암. 야! 이야 네. 무슨 일입니까? 아, 제가 뭐 공개 클리닉 외를 괜히 했겠습니까? 야. 네. 93%를 자랑한다는 이게 좀 착한 암 요거는 뭘까요? 저는 제 생각에 갑상선암? 나도 갑상선 알고 싶다. 유방암. 아, 유방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네요. 그죠? 네, 그 5년 위암은 생존율이 상당히 다행이네. 높으니까. 네. 자, 그럼 오늘의 정답. 위암은 5년 생존율이 76%라는 오.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위암에 더 건강하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전문의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안방 주치 윤기영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우,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위장관외과 윤기영 교수입니다. 암 사냥꾼이라고 불립니다. 암 사냥꾼. 네. 멋있으시다. 오, 헌터.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준 겁니다. 이야, 와. 한국에서 못 고치는 위암은 근데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위암 발병률도 좀 많지만요. 그만큼 위암 생존율이라든지 완치율도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요. 차트에서 본 것처럼 5년 생존율이 76%였습니다. 교수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거겠죠? 아주 높은 거죠.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고요. 거의 일본, 한국이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주로 이유가 이제 초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발견율이 한 70%, 80% 가까이 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예후가 좋고요.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내과적인 진단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내시경도 발전했고, 그리고 국가적인 검진 체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오호. 그리고 국민들의 이제 의식 수준,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도 너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과 의사들 손이 좋아졌어요. 오, 네. 제가 좋아졌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 젓가락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교수님 젓가락질 진짜 잘하시네요. 콩도 집습니다. 이야. 오호, 예. 네. 아이고 콩은 알아듣습니다. 어때요? 보면 미국 의사들하고 똑같은 외과 의사잖아요, 그죠? 똑같은 외과 의사인데 미국 의사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유럽 의사들, 한국 의사들, 일본 의사들 보고 보면 이제 그 임파선을 드러내는 개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예. 예후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교수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진짜 네네. 사냥꾼이라고. 암에 대해서는 특히 네. 더 사냥꾼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별명이 생길 만큼 그렇게 위암 수술에 그렇게 막 매진하고 그래 막 올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3번인가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18번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암을 어떻게 이렇게 못 나서나 좀 나가 좀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은 수술이니까 수술하는 의사가 좀 돼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외과 의사가 됐고요. 저도 어머님이 결국에 암으로 해서 수술하셨는데 생주를 꽤 전에 19년 계셨어요. 어이구야. 위암으로 예, 계셨는데. 야,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싶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 팬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팬은 좀 많은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안 봐야 돼요. 저하고는 사적 자리에서 봐야지. 진짜 우리도 팬이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그리고 이 태어날 때부터 이가 좀 약하거나 좀 이가 삐뚤거나 우에 부치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글쎄, 위암의 이제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암의 원인이 한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유전적인. 타고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습관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유전적인 거로는 이제 암 억제 유전자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좀 가족력을 네, 좀 봐야 가족력이 되겠네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암들이 좀 걸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나쁜 것들에 노출되면 우리가 이제 세포가 변성이 돼가지고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세포 변성이 와서 되는 경우가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식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짠 음식, 예.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위암에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한국 음식에 이제 국 음식이라든지 찌개 음식 이런 네. 것들이 소금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들을 보면 위암 발생률이 쭉 줄어들어요. 이제 우유 마시고 예. 짠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예. 그러면 이제 생활 습관인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가음 가시 뭐 이런 것들이 위암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건 다 들어가 있네요. 다음 과실. 예? 제가 얼마나 또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국물. 그래 이거 진짜 떡볶이 같은 거 먹으면 스트레스 딱 매운 풀리잖아요. 떡볶이, 네. 닭발 엄청 좋아요. 저 닭발.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막 스트레스 푸는데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그런 식습관들 저도 솔직히 그런 거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식습관들에 있어서 이게 속이 쓰리고 속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위암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음식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암에서 중요한데 이제 매운 음식이 그러면 위암과 관계 있느냐? 딱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운 음식 자체를 먹으면서 네.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짠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맵고 짠 거. 네, 그렇죠. 그죠, 그죠. 네네네. 맞아, 매운 거 자체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식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자,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이 바로 이 위암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위암의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세 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위암 증상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저는 밥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역류. 역류성. 예. 침을 올라오는 역류, 그런 성식도 예, 영. 꼭 씹어가 다시 넣고. 아니, 고기 어머니, 같은 그 것도 소도 한 아니고 잔 더 되새김질을 씹고. 하시면 됩니까? 증상을 좀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더부룩하고 소화 잘 안 되는 거 있다고 하셨죠? 복통. 일단은 복통. 아. 맞아. 저는 복통 배에 한 맞아요. 번씩 가스 차면 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막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이러면은 일하다가. 근데 네. 이제 복통은 제가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배가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좀 병원을 가면 되는데 엄마도 평생을 이렇게 배가 보면 뻘떡 한다 그러고 그래 뭐 뭔가를 콕 눌러야 체했나 보다 편하다 생각하시고. 그러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봤냐면요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속이 원래 안 좋았다고 그랬으니까 다리미 있잖아요 옛날 다리미 그걸 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에다 아, 배 따뜻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복통이 오니까 그렇게 못 견디시더라고요. 다음 증상도 볼게요. 자, 식욕 부진. 그지. 이걸 보니까 저는 위암이랑 거리가 상당히 네, 먼 저도요. 배가 늘 고파요. 이건 좀 다행이다 싶고.
오열토에 이런 거는 어머야, 무섭다. 이거는 진짜 아. 이 정도면 네. 굉장히 심각한 이 정도인데. 정도 증상이면요 누구나 나 네. 병원 좀 가야겠어 싶을 무조건 것 가야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눈에 중기다, 띄는 막. 증상만 있으면 좋은데 더 무서운 속쓰림, 게요. 속쓰림. 이런 간단한 증상들. 속쓰림.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뭐 간단하게 속쓰림은 내가 의지, 속쓰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김숙에 결핍을 몰면 먹는다. 속쓰리잖아요. 네네. 이거 잘 보세요. 무증상. 이거 무서워요, 무증상. 무증상. 아무것도 없다고? 먹고 아무것도 네. 없다고? 증상이? 무증상도 위암의 증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위암의- 제일 무서워요. 무증상 교수님. 네, 위암의 증상 중에 제일 많은 게 무증상입니다. 제일 많은 게 제일 많. 그럼 네. 얘가 지금 증상이 1위구나. 네네, 네네, 일입니다. 증상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지도 이제 않고 나도 모르는 폭통도 없고 쓰림도 없고 아무것도 증상이 없어요. 암은 빙신이가 그게 좀 그렇죠. 제가 봐도 좀 증상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빨리 네, 올 텐데. 그러니까. 네, 이제 위암을 왜 이렇게 무증상이 많냐 그러면 위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보면 제일 위측에서 보면 점막층이 있어요. 안에서 위 안에서 봤을 때 네. 점막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층이 있고 그다음에 섬유층으로 나눕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위가 이제 처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걸 점막층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궤양을 만들면서 내려가는 거죠. 점막층에 있을 때는 국한돼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증상이 거의 없어요. 약간 위험 정도. 네, 그렇죠. 네, 위험 정도까지만 증상 있고 네. 혹시라도 이제 위경련 같은 게 와서 네. 이제 위험이 조금 심하지 않는 위암일 경우에는 위경련 같은 게 와서 복통이 오기도 하긴 해요. 네. 네. 그렇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어머 이거 진짜 그러다가 이제 무섭다.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죠, 그죠? 네. 파고 들어가다가 이제 근육층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그때를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한 2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암으로 치면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혈관이 올라오거든요. 네. 신경도 올라오고. 그럼 이제 뭐 그 피토한다는 네, 게 그렇죠.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아. 그때부터는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조금씩 아이고. 궤양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무증상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안 아플 때 미리미리 네, 검사를 네, 받는 네, 게 네, 네. 아유 한 진짜 번도 안 오래간 해봤는데. 근데 지름길이네요.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저도 이게 무서워. 무서워요. 네. 혹시 아니 맞아, 이게 아플까 봐. 아니 아플까봐가 아니라 진짜 안 아파요. 검사- 생기가. 검사를 받으러 간다 아니 그러잖아요. 저랑 외엽이 씨랑 둘 다 내시경을 안 해봐가지고 아직 한 번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아파요? 아니, 어때요? 안 아파요. 이제 수면 유도제를 쓰자 그러더라고. 저 안 한다고. 이걸 넣어갖고 저는 기절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냥 딱 참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호흡을 빠르게 당기려거든요. 두 말 하거든. 그래 크게 이게 배알린 거야. 확쑥 닫아버리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더 못하겠어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이제 지금 아주 아름다운 두 분이 계신데 위암 모든 암이 그래요. 모든 암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 암들이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 예.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더 젊었을 많아요. 때는? 젊었을 때는 뭐 20, 30.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대, 50대 가면 남자들이 팍 뛰어요. 암에서. 그럼 왜 그래요? 그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뭐 과로하고 과식하고 하는 게 많고요. 네. 여자들은 좀 더 생활 습관적이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호르몬 네, 여성 호르몬이 이제 대부분 이제 세포를 많이 분화시키게 하는 호르몬이기 네, 때문에 젊었을 때 좀 암이 여성분들이 조금 높아요. 모든 암들이 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요? 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남성들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게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 진단 받았어 이렇게 안 하고 암 신고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좀 많은 분들한테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큰 충격, 고통을 이겨내고요. 또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늘 닥터의 진료일기 함께 만나보시죠.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산다는 오늘의 주인공 김병수 씨. 손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데요. 네, 김병수 씨는 지난 2011년 저한테 위암 수술을 받은 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된장국. 반찬에 보니까 고기가 없는데요. 예, 고기는 거의 안 먹어요.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데 어쩌다가 위암에 걸리신 거예요? 예전에는 직업 때문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다는데요. 새벽 5시에 퇴근하면 그대로 자기가 허전해서 매일 소주를 마시는 게 일상생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이 밤낮 바뀌면 힘들어요. 근데 그날은 안 들어가고 영치더라고 이게. 내시경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
조직 검사를 했다 하더라고 이제. 혹시 암입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아, 야, 3기라 웃음도 나왔어. 왜냐면은 저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야, 거짓말 같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 내가 죽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니. 아유,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암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암 진단을 전하는 게 의료진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겠다. 김병수 씨는 복강경 수술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내시경 검사상으로 위암 2인 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임파선이 좀 가 있었어요. 그래서 3기로 진단받았습니다. 그 3기 같으면 진행이 참 많이 됐는데 복강경으로 잘 안 해주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한번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복강경으로 이제 해주셨어요. 수술을 하고 바로 와가지고 마취해서 깨어나서 바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걸어서요? 간호사님이 어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보니까 수술하고 오면은 다 이렇게 드러나고 꼼짝을 못한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는 거의 제 생각으로는 완치됐다. 왜냐면은 조기 축구에 가고 축구도 하고 3개월 만에 그 지금 이제 9년 돼 가거든요. 이야, 예후가 본인도 좋으시네.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 이 수술 예후가 좋으신 편이죠? 네, 위암 3기는 평균적으로 예후에 비하면 아주 좋은 편이에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몸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수술도 잘 됐고요. 스스로 식단 관리나 운동을 잘한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운동이. 아, 운동 그리고 식단 관리. 역시. 이렇게 모든 음식을 삶아서 먹는 편, 생것보다는 처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암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것도 나한테 주는 복이구나.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긍정적인 말라는 생각, 나한테 되게 주는 참,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적당히 잠을 많이 주무시고 공기, 음식을 야채 종류로 해서 드시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모든 환자들이 다 빨리 나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김병수 씨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응원할게요. 9년 동안을 저렇게 우리 교수님이 수술하셔가지고 건강하다고 하니까 3기 같으면 좀 그렇죠. 3기가 이제 5년 생존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관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경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히려 그 암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긍정적인 태도가 참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위암이 1기, 2기, 3기를 4기를 말기라고 하죠. 네, 이 기수에 따라서 뭐 증상이라든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암의 병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이 차트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게 점막청, 근벽청, 장막청이라고 돼 있죠. 그래 이제 암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제 점막청에서 시작을 해요. 한 95% 정도가. 그래서 이제 암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또 가시면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암이 커진다 그죠? 커지는 게 보이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되게 되는데 암이 커지면서 조금씩 완전 3단계나 2단계쯤에서 임파선에 전이를 하게 돼요. 오, 암이 자라면서 이제 네.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옮겨가는 싶은 거죠, 지가. 그럼 다른 장기로 다른 막... 장기로 가는 거예요. 피를 타고. 피를 타고. 네,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맘이에요. 참 지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예요. 대로네요, 좀. 그렇죠. 네. 마음에 생각 안 좀 든다, 그냥 진짜. 갑니까? 나쁜 놈이죠. 가다가 지가 자리 잡을 곳이 있으면은 자리 잡는 겁니다. 그래 가서 그냥 자리 네. 잡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장에서 생기는 암들은 주로 이제 폐나 간이나 이런 데 잘 가겠죠. 네. 어디에 생기는 암에 따라서 이제 그 임파선이 가는 자리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암의 크기하고 임파선의 전이 정도에 따라서 기수가 결정돼요. 1기, 2기, 3기, 4기. 그리고 기수가 결정되면 생존율이 또 나와요. 5년 생존율. 네.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나와요. 그럼 4기 이런 경우에는 생존율이 많이 낮죠. 네, 이제 암 종류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췌장염 이런 거는 되게 예후가 안 네, 좋죠.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아주 기수에 따라서 이제 안 좋은 거고 우리가 갑상선 암 들어보셨죠? 네. 갑상선 암이 걸리면 재수라 그래요. 왜? 그것도 아닌데 왜 그 재수예요? 아니, 108%를 살아요. 갑자기? 이상하죠? 갑상선 그렇다 100% 사는 것도 이상한데 108%를 살아요. 네. 100%가 자기가- 넘어간다는 그렇죠, 그렇죠. 통계가 그렇죠. 너무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네. 산다 이기네. 이상하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 검사를 자주 받아요. 다른 병을 찾아내요. 다른 병을. 재수예요, 재수. 뭐 오호. 보험금도 타고 네. 더 오래 살고 네. 더 맞아, 건강하게 저도 살고. 암보험 들어놨어요. 그래도 뭐 당연히 안 걸리고 싶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제 주위에도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사기가 되고 이렇게 막 발기를 못하고 이런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게 꼬박꼬박 받으면 누구든 다 초기에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암 금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국가 금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 중에서 이제 암 세포가 한 위암으로만 봤을 때 한 7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형 위암이라 그래가지고 사기 말고 네. 사형 위암이라 그래요. 사형 말이 더 무서운데요? 사형이라 그래가지고 암이 어떻게 자라나 그러면 아까 점막에서 자란다 그랬죠. 암이 네. 점막에서부터 암이 네, 생겨서 예. 밑으로 빠져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근육층으로 친구는 그렇게 안 생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빙산처럼 아, 밑에서부터 밑에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잘 안 보이잖아 그럼. 그렇죠. 안 보이죠 내시경으로는. 오호. 근데 암은 되게 큰 거예요. 예, 덩어리는. 네, 그렇죠. 어떻게 밑에 쌓여 있는 게 많은 거죠. 이런 위암들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아주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거 많아요. 의과 의사들이 이런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해요. 자기가 내시경을 해가지고 아이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술해 보면 아주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도 어렵고. 그러니까 더더욱 참 검사를 꾸준하게 꼼꼼하게 무섭다, 받아야겠네요. 네, 우리 가요계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강경으로 수술했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로봇 수술 이런 거 했다는 분도 있는데 위암을 수술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요요미 씨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봐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능 보존 수술, 위를 잘라내지 않는 수술이 있어요. 기능을 보존한다는 수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채소 침습 수술, 적게 연다는 거예요, 배를. 네. 그 수술이 이제 복강경 수술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수술이 되나 그러면 네. 점막층에 국한돼 있고 아까 점막층이 있다 그랬죠? 점막층에 국한됐고 임파선에 안 갔을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해요. 어머머머. 그걸 이제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아까 조기위암이 많이 발견된다 그랬죠? 한 3분의 1은 그걸로 해요, 요즘. 위암인데도. 네. 그다음에 아까 복강경 수술하고 로봇 수술이 있다 그랬죠? 네. 그거는 1기, 2기 때. 1기, 2기 때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할 수 있어요. 3기, 4기는 배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점막 절제술 같은 기능 보존 수술이 3분의 1.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했던 채소 침습 수술, 배를 열지 않는 수술이 3분의 1. 배를 여는 수술이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좀 맞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병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막 선생님 죽어도 배는 가르기 싫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나와 있고 맞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은 어쨌든지 기능을 살려주는 쪽으로 옛날 같으면 그냥 생존율만 좋으면 당신은 5년 살았기 때문에 난 잘한 거야 이렇게 외과 의사가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많이 나이가 달라졌다. 많으신 분들은 기능을 살리려 그러고 네. 나이가 좀 젊으시면 분들은 어쩌든지 생존율이 좋게 만들게 수술을. 그래서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춤 치료라 그래요. 맞춤 치료 그래서 개인적 맞춤 치료 그래서 환자 상태, 환자 직업, 뭐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제적인 여건, 나이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요. 이 속이 좀 편안해야 우리의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었던 그 카더라 소문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드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이 검색량 OX 극장. 이거 재밌습니다. 사실 카더라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제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카드라에 대한 네. 이제 맹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웬만한 검색보다 낫다는 네.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럼요. 오늘만은 꼭 한번 이겨보고 싶네요. 절대 질 수 우리 이만 없습니다. 교수님 네. 진짜 큰 소리 언제까지 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모두 없애야 한다. 모두 없애야 한다. 없애야 한다. 박멸. 네. 또 없어요. 여보세요. 그래. 그걸 구더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걸 가자. 아이고. 다 죽이면 안 된다 가자. 못 죽인다 가자. 그래. 그거 어떻게 다 죽이고? 그 한두 마리도 아닌데 속에. 그래, 뭘 갖고 알았다. 그래. 카드라 고맙대. 들어가라. 다 살리래요. 다 살리는 안 되더라도 다 죽일 수는 없대. 근데 왜냐면 자기가 몸과 같이 아까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기생충도 안에 몸에서 좋은 그래, 기생충도 좋은 거 있고. 아니
그 네, 있기 드라마 때문에.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도 생명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몸에 암세포도 있대잖아요. 네. 있는데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세포도 이걸 있다. 갖다 이제 근데 면역력을 이상한 가지고 이기되냐? 암세포는 그럼 불쌍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요? 네? 쥐는 죽어야죠. 안에서 죽어야지. 헬리코박터도 네. 이게 우리가 아까 위산을 좋아해서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없는 것도 생기고 또 우리나라 식습관에 보면은 찌개 문화, 국 문화에 네. 같이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때 어느 수치 이상이 많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그 이상은 한두 마리 정도는 저는 아주 제 속에 있으면 더 좋다 CF 생각해요. 다들 보셨죠? 할리코박터 프로젝트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아, 테러. 저는- 대균에 따른 예. 후기가 보니까 엄청 많아요. 아니요. 저는 싹 절대- 없애야 된다 봅니다. 있어야 될 거. 나도. 있어야 돼. 어느 맞다. 적당히 있어야지. 아유, 야야, 니는 우리 말 들어라. 어른 말 들어봐라. 욕이지 싶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네. 그냥 달고 살았어요. 요요미 씨, 우리는 요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건 X예요. 왜? 왜냐면 어.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이 헬리코박터 균이 아예 다 없애버리면 만약에 다른 균들이 오면은 그렇지. 응, 그거를 못 이겨. 못 이기는 못 거예요. 이기고. 그 요구르트가 왜 있겠어요? 다 없애야 되니까 있지. 맛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너무 많으니까 많은 거는 과다 뭐든지 음식도 모든 과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과하지 않고 적당히 그래. 몸속에 있는 거는 우리도 봐라 좋을 것 같아. 지금 방송하면서 째매 싸워가면서 이래 안 사나. 속에도 그렇지 싶다. 오히려 아, 여기서 어, 조금은 어. 할리코박터 프로젝트 저는 오곡합니다. 네, 아, 정답 네. 알려주세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것. 오! 아 이거 참 전화기 내버리세요 빨리. 네, 버려. 아이 내 친구 카드라 그래 고맙다 친구야. 어냐 내 이겼다 또. 어? 그 균을 다 박멸해야 된다고 네. 위암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저 네.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네, 이만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식습관이 그래. 같은 숟가락으로 같은 같이 막 찌개 네. 찌개나 떠먹고, 먹게 네. 되죠. 그래도 먹게 정세지 되고.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래. 할머님이 입 꼭꼭 밥 씹어서 그래. 애기한테 아, 주고 그래. 그렇기 떡볶이 때문에 매운맛 쭉 빨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이러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서는 다른 데보다 좀 많게 되는데 모두가 치료 대상은 아니에요. 모두가 치료 대상이다가 틀린 거예요. 네. 아, 완전 박멸. 네, 완전 박멸 아니고 네. 아, 이제 예. 궤양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위암으로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증상이 없고 그냥 네. 헬리코박터만 있다. 그러면 나누셔도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속이 멀쩡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있어도 치료 안 해도 돼. 이건 아니고요. 네. 내시경이라든지 다른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헬리코박터도 이제 종류가 좀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게 아, 따라서 그것도 좀 종류가 달라져요. 네, 있습니까? A 타입 뭐 타입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퀴즈 얼른 주시죠.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위암 진행 속도가 빠르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카드라 통신에서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을 진짜요? 필요도 없다. 이걸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의 이 암의 진행 속도, 야 반드시 다르다. 아,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빨리 걸린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나이 드신 어른분도 아무래도 세포가 이렇게 세태기에 느리니까. 가고 어. 좀 이렇게 노화 과정에서 이게 천천히. 좀 분열이 또 일어나 죽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어요. 맞다. 근데 나이 드신 그만큼 분들은 암세포랑 싸우는 좋은 세포도 젊었을 때는 막 파이팅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이팅이 넘치다도 이 암세포가 워낙 성질이 안 좋은 놈이 되나서 지가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뛴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고 네. 나이가 들면 좀 얌전하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맵고 짠 거 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맞아. 균이 더 많아지거든요. 우리 닭발 먹고 떡볶이 먹고 어디서 오로지 떡볶이 닭발입니까? 불닭. 근데 생각해보면 병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말기 암 환자분들 거의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병원에 젊은 사람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또 X. 네. 어머니는 좀 어렵다. 내가 아까 내가 선생님 얼굴을 다 그렇게 자꾸 익하는 거 보니 선생님 얼굴로 지금 힌트 주셨습니까? 그게 많죠. 반칙하지 마세요. 아니 네, 두 분 다 진지합니다. 획득됐습니다. 저는 아니 왜냐면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젊었을 때 오히려 더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되고 물론 나이 들수록 네.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은 좀 생존율이 저희 모친도 생존율이 꽤 네. 오래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드라 통신을 넘어서 제 주위에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정하는 부분이 아, 고민. 봐라 지금도 선생님이 네. 만기선 하나 그러면 나도 잠깐만요. 우리 다 오늘 통일해, 통일해. 네. 아니, 통일해, 저는 다 통일해. 끄떡거렸는데요. 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말씀드리죠. 그럼 오, 다 할래요? 오네요. 그러면은 저도 그래. 오늘 포기하실랍니까? 네, 포기할래요. 그래 거기? 그래 오늘 확실하게? 그래 한번 해봐라. 아니, 걸리면 무섭잖아요. 걸면 돼. 자 자 그럼 그러면 아. 우리 이거는 통일합니다. 자, 통일하겠습니다. 네. 네. 와, 맞아, 안 맞추셨어요. 나만 바보 될 뻔했잖아요. 진짜. 그게 선생님 얼굴을 잘 봐라게. 젊은 사람이 아까 세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네. 그 중에 이제 좀 안 좋은 쪽 세포 쪽이 더 많아요. 더 많고 아까 말씀하신 사형 위암이 훨씬 더 좀 많고 네. 그다음 미만형 위암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퍼져 있는 위암이 좀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젊은 네. 여자들이 더 왜요? 왜냐면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셨구나. 세포를 네네. 자꾸 분화시키게 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해요. 아기를 놓게 하고 모유를 먹이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분화가 좀 빠르게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 호르몬들이.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좀 더 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만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세포가 좀 늦게 처음으로 통일이 됐는데 다행히 모두 정답으로 넘어갔네요. 예, 그렇게 제 따라만 무조건 잠깐만. 오십시오. 또 이러다 나도 카더라녀 될 것 같아. 좋은 정보 네, 많다니까요. 마지막 퀴즈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위절제 수술 후에는 되도록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아, 이거는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검색을 해본 기억이 나요. 저도 이것도 뭐 제가 직접 경험이 했으니까 저는- 저희 친구 아버지가 암으로 수술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그 집에 고기 반찬이 사라졌어요. 네. 네, 저는 고기 안 먹는 게 좋다고. 저도 제 생각해요. 엄마 보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소를 잡아달라고 소를 못 잡아주겠나? 돼지를 잡아달라고 돼지를 못 잡아. 엄마, 이제 고기 육류 끊자. 그게 진짜 어머니 끊고 나이 들면 육류 먹어야 된다 또. 힘이 그럼 힘이 없어서? 생기지. 육류 그게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보다도 좀 식물성 단백질 쪽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리고 경련나입은 그러면은 고기 드시고 난 날이랑 고기 안 드신 날이랑 좀 확실히 기분이 좀 다른가요? 고기를 먹고 자는 날이면 그 다음 날 되면 선생님 배가 든든해서 벌떡 일어나지고 그 이제 야채를 먹는 날 그 다음 날은 배에 힘이 없어서 구부러진다. 갖다는 배도 근데 이거는 얇고 좀 이런데 공감된다. 고기를 먹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저는 힘이 나고.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네, 맞죠.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유미 씨? 어떤 거? 삼겹살. 이만기 아빠 사줬다 이제 오늘. 응. 그 사줄게. 돼지 맛 잡으러 갑시다. 근데 이게 네. 교수님 제가 이 같은 맥락인데 되도록이면 암 환자들 특히 위암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 우리가 소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몸을 좀 이렇게 도둔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몸을 도둑. 근데 좀 몸을 도두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고기는 육류는 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네. 저는 왠지 막 곰국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왜 우리 고깃집에 삼겹살 같은 거 먹어도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보통 근데 구워 먹잖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탄기 더 그래, 맛있다. 적세에 넣어가지고 곰탕, 그래. 갈비탕 이런 지글지글지글 거는 굽어가 기름이 응. 지글지글 씹을 때 한 해만 쫙 찍어 쏘자. 되게 기대돼. 아, 그래도 먹을 거예요. 곱창이 먹거든요, 곱창이. 먹겠어요. 저는. 유미 씨는 X, 네. 저는 O 가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위암으로 수술을 했으면 X는 웬만하면 X. 고기는 네. 피해야 돼. 왜 갑자기 바꾸세요? 아, X죠. 원래 X. 고기는 피해야 된다. 그러면은 O인데. 네. 그리고 왜 고기 피해야 된다? 네. 안 먹어야 된다가 옵니다. 가만 있어봐. 먹어야 되면 X 하시면 돼요. 네. 고기를 많이 먹고 죽은 귀신 때까지 좋다. 먹자. 고기를 응. 먹어보자.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따라갈게. 카드라를 안 믿고. 검색을. 오케이. 그러면은 XXOO. 네, 저는- 알겠습니다. 저도 오로 가겠습니다. 고기 웬만하면 저는 고기는 피하는 게 좋지 않나요? 저도 피하는 게 좋다. 아, 이번에는 반으로 갈려요. 네. 아, 예, 재밌네요. 여자. 네, 네, 예. 예. 네, 맞았어요. 예. 가만 통신사가 둘이 우리 이거 핸드폰 이거 다 버려. 아이고. 아유, 이거- 나이 들은 사람 말 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진짜 고기 아. 먹고 싶어서 이렇게 그래. 한 건데. 이만기 교수님 말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술전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좋은 단백질,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하겠다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지금 위암 수술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영양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는
골고루 아. 가리지 말고 예. 가능하면 골고루 드시고 싱싱하게 드시고 제철 음식을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기를 꼭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는 특히 더 모든 고기 종류는 조금씩 먹어주시는 게 돼요. 상식선으로 암을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음식이 이제 찜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쪄서 먹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쪄서 먹으면 영양가도 좋고 네. 암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이제 보일링이라 그래가지고 삶는 거죠. 수육. 네, 수육처럼 네, 삶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간 음식, 네. 불이 간 음식이 이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직화한 게 제일 안 좋아요. 바로 불이 닿는 거 음식에. 예. 직화구이. 네, 음식에 근데 우리가 음식이 불에 닿는 거. 보통 먹는 게 다 직하잖아요. 놀러 가가지고 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맞아. 맛있어. 보쌈 사주세요. 맞아. 보쌈 사주세요. 아, 보쌈을. 먹을 게 왜 그렇게 많아요? 카더남과 검색녀의 치열한 대결인데 오늘은 또 이게 음식도 좀 그런 것 같고 카더남과 되게 아유 어렵네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열어보니까 제철 과일과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암 진단을 받은 후에 5년을 넘긴 생존자들이 100만 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다행인 소식이죠. 그러니까 암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수술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예전과는 수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최근에는요 이 위암 수술, 뭐 수술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위암 수술할 때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거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많이 달라졌죠. 지금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생존율만 봤어요. 우리가 생존율만 봐가지고 어쩌든지 많이 드러내서 이제 이분을 5년 동안 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어떤 거냐면은 생존율이 같다면 이제 어쩌든지 환자의 기능을 보존해줘야 되겠다,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장을 조금 길게 잘라서 당뇨를 같이 수술해버리는 기능도 있고요. 이분이 살이 너무 쪘다. 네. 그럼 아까 살 빼는 수술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네네. 그 수술을 조금 접합해서 살이 좀 빠지게 해주면 이분이 이제 심장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WHO에서도 이제 삶의 질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아프지 않으면 삶의 질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튼튼하면, 그렇죠. 건강하면. 근데 조금 변하게 되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것도 자기가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 전까지.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허. 이분이 사회적인 활동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해야 된다. 그거를 건강 정의가 바뀌었어요. 오, 활동량에 그럼 따라서. 뭐 안 그렇죠. 아픈 사람이랑 네. 다를 바 없는 삶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수술하고 나면 그렇게 아파서 자기가 만약에 뭐 일도 못 한다, 남도 도우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의 건강도 네. 중요하지만 네. 사회적 건강이 네, 더 중요하다. 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주 초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점막 절제술 같은 네. 이제 기능 보존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수에 따라 달리 하게 되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명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현대 남성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82살까지가 여명이거든요. 네. 여명이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간까지를 평균 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80살 때 수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년 더 안 살고 3년 동안 그냥 외국 여행 다니면서 놀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유, 위암 마음이 옛날처럼 진짜 다 드러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네. 살짝만 드러내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40대 때 암이 걸렸다. 그럼 이거는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왕창 드러내요. 아.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트렌드.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맞춤 의학이라고 그래요. 맞춤 개인 의학. 맞춤 네. 의학. 이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네.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30대 위암 네. 2기와 네. 뭐 70대 위암 네, 2기랑 네. 너무 다를 수밖에 네, 수술이 없겠네요. 다르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 쪽을 택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오래 살고 싶어요. 네네. 네. 오래 사셔야죠. 우리 공개 클리닉의 식구들은 다 오래 진짜 살 거예요. 오랫동안 해요. 글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걸요.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사시겠다? 아이고 아니다. 그거는. 그것은 또 아니죠. 그래. 네. 그래도 아직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래. 체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일주하고 3년 된 침대 누워서 20년. 침대 누워서 제가 20년 너무 있을래요. 너무 좀 무리한 질문 한 가지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히 저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다. 옛날에 젊었을 적에는
야 인생 뭐 별거 있나 굵고 짧게 살이랬거든요. 네. 문제는 이거 오래 가자. 제가 교수님 모래팔에 헌터라면은 교수님은 이제 암 쪽에 헌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술도 하고 케어도 하고 막 이렇게 치료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교수님 머릿속에 진짜 꼭 어떤 그 환자 한 분이 머리에 남는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이거 좀 궁금하네요. 네, 진짜. 정말 남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좀 어렵게 사시는 여자분이셨는데 폐쇄가 왔어요. 막혔어요. 장이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이제 막힌 걸 뚫기 위해서 네. 기수가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걸 뚫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수술 못 하고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수술을 못 하고 그럼 이제 배를 열었다가 다시 닫은 아니요, 거예요? 위하고 장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개는 만들어 준 거예요. 네. 먹개를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항암 치료를 했어요. 한 3개월 정도. 네. 3개월 치료를 하고 이제 복부 단체 촬영을 찍어 보니까 조금 좋아진 거예요. 한번 환자 보고 그랬어요. 자신은 없지만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다시. 예. 그래서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볼게. 한번 다 드러내볼게. 당신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홍쾌하게 성 나가신 거예요. 좋다. 아, 예. 해주세요. 언제 나는 뭐 안 하면 안 이미 되니까 그렇죠. 이미 뭐 네, 그래서 네. 들어갔어요. 다행스럽게 수술을 됐어요. 여러 가지를 장기를 드러냈지. 위전절제술하고 뭐 췌장도 좀 드러내고 네. 식도도 좀 드러내고 횡격막도 좀 드러내고 그래서 대수술이었네요. 큰 수술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잘 나섰어요. 생각보다 또 그리고 수술 회복이. 그리고 한 1년 뒤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요. 이분이 며칠 전에 5년을 맞았어요. 살아계세요? 예, 예. 오. 지금 방송 보고 계시겠네요. 네, 아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뭐 조그만 귤하고 저하고 사진을 외래에서 찍었어요. 간호사들하고. 예. 그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기쁠까. 네. 얼마나 기쁘겠노. 진짜로. 이런 환자들이 몇 명 좀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이 진짜 위암 사냥꾼이라는 별명이요. 교수님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 생활 습관, 식습관이 위암에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냉장고는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윤기영 교수의 닥터의 냉장고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 냉장고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어이구. 냉장고도 크네. 크다. 자, 열어보니까 위쪽에는 안 좋은, 위에 안 좋은 음식들이 좀 있는 거예요. 맵고 짜고 이거 젓갈류 짜는 같은데. 음식들이 위암을 일으키고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역시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위에 좋은 음식들은 저게 또 맛있거든. 맛있거든요. 네. 제철 과일과 제철 바쁘니까. 채소들이 많군요. 제철 채소와 제철 과일에는 항산화 요소가 들어있고 소화 요소들과 숙변을 제거할 수 있는 무기질과 섬유소가 많아서 변비에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견과류 종류가 아주 많네요. 호박씨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의외로 의사 이 선생님들도 견과류에는 엄청 챙기시네. 챙겨 환자들도 아주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요소가 많은 오. 물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보카도 오일인가 봐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인데 드레싱할 때 조금씩 넣어 먹으면 아주 잘 다른 채소들하고 어울려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이거 꽉 여기 찼다야. 보니까 오늘의 김치 메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네요. 저희 부산의 바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드시는 아주 좋은 고기 종류네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저희들 가족들이 항상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시던 네. 오늘 냉장고 속 음식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와. 짜잔, 바로 도미예요, 도미. 와 이거 싱싱하다. 와, 오, 크다. 진짜 크네. 우리 교수님이 도미를 추천해 주신 게 생선하고 근데 위 건강하고요. 교수님 관계가 좀 있나요? 생선하고 위건강은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이제 재생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이제 있어야만이 이제 세포가 다시 구성되기 때문에 나쁜 세포는 우리가 누구든지 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암 세포를 안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대신 암으로 발전 안 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면역성이 좋고 그러면 영양가가 풍부하고 세포를 구성할 수 있는 물질로 먹어주면 좀 예방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 고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좋아. 네, 그렇죠. 좋아하죠. 그래서 얼마나 귀한 고기입니까 네. 이게. 왜 회로 먹어야
먹어야 맛있는데 이게 회로도 먹기도 좀 그렇고 매운탕은 너무 짜고 맵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나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래 요리 명인께서 또 가장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 준비하셨대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박경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몇 번 보셨지? 하트를 날려드릴게요. 뽕뽕뽕. 오늘 할 음식은 이에 좋은 음식을 할 겁니다. 도미 숙회인데 도미 숙회. 저를 조금 도와주실 분 오늘 저 좀 도와주세요. 도미는 보면은 이제 지방질도 많고 이제 단백질도 많고 그러니까 도미가 위에 좋아요. 흰살 생선 밥맛이 없고 이러면 이걸 살짝 말라가 들기름에 해가 곰국을 만들어도 아주 좋아요. 벌써 그래서 맛있겠다. 이거 몸에 근력 키우는 데는 먹거든요. 이거 최고입니다. 이 가지고추, 파, 이 전구지. 요새는 잔파가 세서 원해서 이거는 파 모종이랍니다. 그래도 지금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 이거 무는 숙회 하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데 왜 이거 필요하냐? 무는 숙회를 하려면 초장이 도미 숙회. 도미 숙회. 베베. 자, 이거 나가고 포를 떠야 되는데 이거는 집에서 우리 음식하는 사람은 포를 뜰 수 있지만 집에서 일반 가정에 있는 사람은 포를 못 뜹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생선 손질 한 잘 포를 이걸 못해요. 잡수고 싶으면 시장 가서 살 때 저는 포를 떠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포도 잘 뜯고 몰라. 어쩌고 일을. 왜까지 하셔도 되겠는데 할 수는 없는데. 와. 살짝 넣어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데친다, 삶는다 이런데 살짝 물에 넣었다가 이제 이게 전분가루에 묻혀가 하면 빨아앉았다가 올라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다 익은 거예요. 오. 전분이 이래 물에 들어가고 이래도 이게 전분가루가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지가 잘 안 합니다. 자, 초장을 만들어 볼게요. 소금, 고추장, 설탕, 올리브당. 네가 안 생각 안 나면 좀 말해주가. 참깨. 요거는 내가 직접 담근 식초입니다. 오. 감식초. 와, 와, 와. 직접 담. 냄새가 아주 좋아요. 도미가 어느 정도 다 익었다 싶으면 또 오릅니다 이렇게. 저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이 지철이 돼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기름이 아, 막 기름이 통하네. 동동동동 떤다. 이게 어쩌으면 좋겠노. 어. 자, 식초. 자, 식초. 자, 두 쪽자. 요 초장 레시피 다른 데다가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돈나물이 제칠해서 너무 감식도 좀 줄까? 맛있어요. 네, 나중에 주세요. 위에도 좋고 이암 예방 이암 위. 이 지금 촬영 중이라서 아이고 좀 편지 좀 안 했는데 그거 잡아놓네. 예방에도 좋은 도미 숙회 만들어봤습니다. 도미도 이렇게 예. 들어가면 맛있겠다. 아. 맛있어요. 들으면 해보다. 훨씬 맛있겠다. 드디어 고기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드디어 뭐가 네. 제철 생선이 또 몸에 당연히 좋잖아요. 야. 네. 색깔부터 너무 예쁜 도미 숙회인데요. 저희 그럼 다 같이 맛 좀 볼까요?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요거 요래 섞어서 네. 요래 드세요. 아 네. 내가 옆에 가서 미기 줬으면 좋겠고. 아이고. 와 진짜 부드럽다. 염소리 왜 이렇게 쫀득하지? 씹으면 씹을수록 도미 향이 더 나네요. 너무 맛있네. 야, 아니 도미를 회로만 먹었지 숙회로는 처음 먹는데 나 생선살이 왜 바스라질 것 같았는데 이게 전혀 아니고 쫄깃쫄깃하네요. 약간 전분기가
가에 싸고 있으니까. 오, 쫀득쫀득 정말 맛있네. 맛있네요. 씹히는 맛도 좋고 야, 정말 드세요. 좋네요. 야, 어. 뭐 진짜 우리 명인 선생님 손맛이 갈수록 갈수록 그냥 영감 보고 있나? 맨날 저달 보고 못한다. 어때 맛이?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있겠어요 지금. 예? 20대가 바라보는 맛. 뚜주 먹고 싶다. 뚜주 먹고 싶다. 야. 위안 박사님 앞에서 잘하네. 아이고 야 묵고 지금 귀신 때깔도 좋다 안 하나 먹자. 아 근데 네. 생선의 비린내가 그럼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비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나는 이게 생선의 고기는 좀 터벅터벅하고 이렇게 좀 삶아나면은 그렇거든요. 아까 퍼석퍼석하고 막 문드러지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것 없이 들어가면은 진짜 부산 바다 향이 그대로 입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숙회 같은 삶아서 이제 고기 조리하는 이런 조리법은 교수님도 추천할 만하신 그런 조리법인 네, 거죠? 삶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영양에도 좋고 또 고기가 단백질이 많고 아미노산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비타민 E도 많고 토코페롤도 많고 그래서 육고기보다 또 소화가 잘 되고 아, 생선. 네 생선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아마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웬만하면 나는 그래도 위암 안 걸리고 싶다, 암에서 멀어지고 싶다 싶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오늘 선생님과 한 줄 처방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뭘까 궁금해.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과연 뭘까? 과연 짜자잔. 이렇게 중요한 거. 이야, 보양식보다 제철 음식. 제철 음식들. 네. 모든 게 신선한 게 제철 음식이라는 게 가장 영양가가 많고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싱싱하고 제철에 나는 음식이 먹어주는 것이 대자연으로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철 바짝 뭐 몸에 좋은 보양식 챙겨 먹는 이 사계절 내내 제철 음식 챙겨 먹는 게 훨씬 좋겠네요. 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겨울철은 그럼 많이 먹을 게 없잖아요. 겨울철에 뭘 먹으면 좋을까? 겨울철에 뭐가 좋을까? 귤. 귤 있구나. 손톱이 노래질 때까지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제철 음식 건강하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해드릴 오늘의 공개 클리닉 웰 퀴즈도 내드립니다. 퀴즈 정답 보내는 곳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시고요. 저희 1대1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활약해주신 우리 요요미 씨가 문제 주실까요? 그럴까요? 세계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한국인의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검진이 중요한데요. 위암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이 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엑스레이 검사, 엑스레이 검사. 2번 피 검사, 피 검사. 3번 위내시경 검사.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어. 네, 난 알겠다. 오늘 나도 공개 알겠다. 보신 분들은 네. 다 맞추실 그럼요, 겁니다. 그럼. 난 다 알겠다. 주실 거예요. 네. 또 힌트를 드리자면 좋습니다. 네. 힌트.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리아리랑 속이 쓰리쓰리랑 여기까지. 요거 보면 힌트가 네. 잘 좋네. 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또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말 잘 생각하시면서요, 건강한 식습관 평소에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